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슴 뛰는 설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아온 뜨거운 감정, 숨겨왔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5년 봄, 서울 노원구의 한 동네에서 펼쳐진 두 시니어의 은밀하고도 설레는 로맨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나 명희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른의 나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가게를 운영한 지 7년째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전화 통화나 가끔 할까 말까 한다.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담배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다. 고개를 돌리니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동네 바둑교실 앞을 지날 때마다 봤던 그분이었다. 정수, 그의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담배 연기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황급히 담배를 끄며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는 듯 빙긋 웃었다. 그 순간 묘하게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그의 채취를 은밀히 느꼈다. 담배 냄새 사이로 풍기는 남성적인 향. 오랜만에 맡아보는 남자의 냄새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반찬 가게 하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세요? 지나다니다 봤어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허세 부리지 않는 솔직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목소리. 한번 들러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인기 많아요. 내가 말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혼자 사는 거 어떻게 아세요? 분위기로 알 수 있죠. 저도 그러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우리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나는 무심코 받았는데 펼쳐보니 근처 모텔 광고였다. 2시간 2만 원, 깨끗하고 조용한 휴식 공간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모텔 전단지라니. 얼른 접으려는데 옆에 정수 씨도 같은 전단지를 받아든 채 멈칫하고 있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버스에서 나눠주나 봐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모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은밀한 울림. 젊었을 때도 남편과 모텔에 가본 적이 손에 꼽는데 그마저도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정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반, 진심 반이 섞여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게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정수 씨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반찬 사러 가게에 들를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른의 나이에 남자한테 커피 제안을 받다니. 글쎄요. 가게가 바빠서. 저녁 시간 되면 한가하시잖아요. 6시쯤 어떠세요? 그는 이미 내 일과를 파악하고 있었다. 지나다니며 꽤 많이 본 모양이었다. 그 사실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뛰었다. 그럼 6시에 내가 작게 대답했다. 정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저녁 6시,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살짝 뿌리니 그래도 봐줄만 했다. 아니, 누굴 위해 이러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수 씨는 정확히 6시에 반찬 가게 앞에 나타났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지나다가 예뻐서요. 그의 수줍은 모습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70 넘은 남자가 꽃을 사들고 오다니.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 앉으니 왠지 쑥스러웠지만 정수 씨는 태연하게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말 걸고 싶었어요. 정수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참 부지런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죠. 부지런해야죠. 안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 대답에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바둑 안 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 바쁜 자식들, 갈수록 좁아지는 인간관계, 나이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커피 한 잔이 2잔이 되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어때요? 내 대답에 정수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였지만 점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정수 씨가 내 어깨에 자기 재킷을 걸쳐 주었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의 체온이 배어있는 재킷에서 남자 냄새가 났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다.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전 요즘 이상해요. 아침에 눈 뜨면 명희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오늘 만났던 명희 씨 얼굴이 떠올라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저도요.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도 정수 씨 생각 많이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라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정수 씨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거든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저 명희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일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나. 젊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저도 정수 씨가 좋아요. 내 고백에 정수 씨가 천천히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의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키스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열망이 숨어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강물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손을 잡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욕망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정수 씨의 손길이 그리워졌다. 그의 채취,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것이 간절했다. 나는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여전히 원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다. 우산도 없이 맞는 봄비에 우리는 급히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비를 맞아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정수 씨의 셔츠가 젖어서 가슴 라인이 비쳤다. 아직도 탄탄한 체격.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정수 씨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 어둡고 더 뜨거웠다. 영희 씨,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젖은 몸이 서로에게 밀착되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정수 씨,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저, 정수 씨를 원해요. 그 말에 정수 씨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나를 더 세게 안았다. 나도요, 명희 씨를 원해요. 매일 밤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빗속에서 거칠게 키스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왔다. 어떻게 할까요? 정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모텔. 가요. 그러나 그날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고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약속은 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그 일주일은 내 생애 가장 길고 짧은 시간이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내 몸을 확인했다. 주름진 피부, 처진 가슴, 늘어난 뱃살. 과연 괜찮을까? 정수 씨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새로운 속옷을 샀다. 검은색 레이스. 가게 점원이 이상하게 볼까봐 백화점까지 나가서 샀다. 몸에 바를 로션도 새로 장만했다. 화요일이 왔다. 나는 오전부터 목욕을 하고 정성스럽게 단장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거울 속에 나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정수 씨가 먼저 와 있었다. 그도 새 옷을 입었다. 검은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영희 씨, 그가 내게 다가왔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뭐예요? 그냥 선물. 가방 안에는 고급 와인 한 병과 초콜릿이 들어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우리 진짜 데이트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모텔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다. 전단지에 나왔던 그 모텔이었다. 클린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멈춰 섰다.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다. 정말 들어가는 건가? 이 나이에.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원해요. 정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이 나이에 이 나이라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의 말을 받았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정수 씨가 나를 빤히 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 더 용감하네요. 여자가 더 솔직한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모텔 문을 열었다. 방은 깨끗했다. 넓은 침대에 깔끔한 침구, 은은한 조명.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정수 씨가 와인을 따랐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나도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렸다.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전 오랜만이에요. 아내 돌아가신 후로. 저도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얼마나 어색하고 또 설레는 상황인가. 정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키스했다. 와인 향이 입안에서 섞였다. 키스가 깊어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남자의 힘. 명희 씨 괜찮아요? 정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계속해요. 하나씩 벗겨지는 옷, 드러나는 피부. 우리는 서로의 나이 든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름도, 흉터도, 세월의 흔적도 모두 우리의 이야기였으니까. 정수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뜨거웠다. 내 어깨를, 등을, 허리를 어루만졌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아직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름다워요. 정수 씨가 속삭였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가.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험하듯 사랑을 나눴다.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깊고 진했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소중하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꼭 껴안은 채 한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정수 씨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행복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가 아직 여자라는 것,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수 씨가 돌아와 내 옆에 누웠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았다. 후회 안 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당신은요? 나도요. 오히려 더 하고 싶은데. 나는 깔깔 웃었다. 욕심쟁이. 명희 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번 더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대담하게. 3시간이 훌쩍 지나고 우리는 모텔을 나섰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배고프지 않아요? 정수 씨가 물었다. 사실 배가 고팠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들어갔다. 된장찌개 2인분이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으니 왠지 웃음이 났다. 아까까지 발가벗고 얽혀있던 사이가 이제는 밥을 같이 먹고 있다니. 뭐가 그렇게 웃겨요? 그냥 이 상황이. 정수 씨도 따라 웃었다. 우리 참 특이한 커플이네요. 우리 커플 맞아요. 내 물음에 정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고, 계속. 그럴 거잖아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매번 모텔은 아니고. 왜요? 좋은데. 정수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다음에는 제 집으로 올래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요. 나는 숟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톡 쳤다. 야하게 왜 이래요? 명희 씨가 나를 야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게 새롭고 특별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그냥 차 마시는 사이가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나이 들어 만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다. 때로는 정수 씨 집에서, 때로는 내 집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고, 대화를 나눴고, 함께 웃었다. 동네 사람들도 눈치챘는지 우리를 보며 빙긋 웃곤 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다. 어느 날 정수 씨의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렀다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정수 씨는 태연하게 소개했다. 내 여자친구야. 그 말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들은 곧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좋으시겠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날 밤 나는 정수 씨 품에 안겨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 씨가 제안했다. 명희 씨, 바둑 둘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그럼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정수 씨 집 거실에 바둑판을 펼쳤다. 하지만 바둑을 제대로 둔 것은 10분도 안 됐다. 정수 씨가 내 손을 잡고 키스하고 어느새 우리는 바둑판을 치우고 소파 위에서 얽혀 있었다. 바둑 가르쳐 준다며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것도 바둑이에요.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우리가 두는 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는 웃으며 그의 입술을 다시 찾았다. 우리는 소파에서, 바닥에서, 그리고 침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욕망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절정 후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랑 같이 살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매일 이렇게 만나려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때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동거, 이 나이에 동거라니.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정수 씨의 말이 맞았다. 우리 인생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게 맞았다. 그럼 우리 집에서 살아요. 가게도 있고. 좋아요. 나는 아침마다 명희 씨 반찬으로 밥 먹는 거네.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수 씨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밤에 같이 자는 것도 기대돼요. 매일 밤 명희 씨를 안고 잘 수 있다니. 얼굴이 또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정수 씨는 자기 집을 정리하고 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 씨가 커피를 타주었다. 나는 아침밥을 차렸다. 밥을 먹고 나면 정수 씨는 바둑교실에, 나는 반찬 가게에 갔다. 저녁이 되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몸이 닿고, 키스하고, 침실로 향했다. 매일 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나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샤워를 함께 했다. 물줄기 아래서 서로의 몸을 씻겨주며 우리는 다시 욕망에 휩싸였다. 욕조에서 서서 우리는 급하고 거칠게 하나가 됐다. 미끄러워요. 조심. 괜찮아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정수 씨가 나를 꽉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강한 팔에 안겨 나는 안전함과 쾌락을 동시에 느꼈다. 샤워 후 우리는 침대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채 잠들었다. 정수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물론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정수 할아버지와 명희 할머니가 동거한다는 소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이도 먹어서 창피하다며 손가락질했다. 어떤 이들은 부럽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바둑교실 사람들이 정수 씨에게 물었다. 진짜예요? 명희 씨랑 사는 거? 응. 같이 살아. 세상에 부럽네. 우리는 혼자 사는데. 너희도 찾아봐. 좋은 사람 많아. 반찬 가게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나에게 물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시네요? 그러게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 있죠. 많이. 그들은 눈치챈 듯 킥킥거렸다. 어느 날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사장님, 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20년인데 너무 외로워요.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용기 내세요. 늦은 건 없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수요일 오후, 우리는 다시 모텔에 갔다. 집도 있지만 가끔은 밖에서 하는 것도 색다른 자극이 되었다. 왜 굳이 모텔까지 와요? 내가 물었다. 정수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잖아요. 추억의 장소. 우리는 처음 왔던 그 모텔, 같은 방을 예약했다. 방에 들어서니 그때의 떨림이 다시 살아났다. 그때 생각나요? 당연하죠. 얼마나 떨렸는데요. 나도. 손이 막 떨려서 와인 따기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추억을 되새기며 웃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능숙하게 서로를 벗겼다. 정수 씨의 손길은 이제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다. 어디를 만지면 내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몸,
그의 반응 모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지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서로를 더 잘 알수록 쾌락도 더 커졌다. 영희 씨, 정수 씨가 내 위에서 헐떡이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나도 사랑해요. 내 대답에 정수 씨의 움직임이 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도달했다. 차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결혼할까요? 정수 씨가 갑자기 말했다.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하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나이에 결혼을. 왜 안 돼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자식들 허락받았어요. 어제 전화로 물어봤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행복하면 된다고. 나는 정수 씨를 꽉 안으며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럼 결혼해요. 우리는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자식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다. 정수 씨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식이었지만 나는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네요. 식을 마치고 정수 씨가 말했다. 그러게요. 신기해요. 신혼여행 가야죠? 이 나이에 신혼여행까지요? 당연하죠. 제주도 어때요? 우리는 일주일간 제주도에 다녀왔다. 낮에는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밤에는 호텔 방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다. 신혼여행 내내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고 다녔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었지만 나쁜 의미의 웃음은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행복해요? 정수 씨가 물었다. 너무 행복해요.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요. 명희 씨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키스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됐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도 열정은 여전했다. 장을 보다가 갑자기 키스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뒤에서 껴안고 TV를 보다가 어느새 침실로 향하고 어느 날은 낮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왔는데 정수 씨가 이미 와 있었다. 왜 벌써 왔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 그는 나를 소파로 데려가 앉히고는 내 발을 주물러 주었다. 피곤하죠?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 고마워요. 발 마사지를 받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정수 씨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다. 종아리를, 허벅지를. 정수 씨. 영희 씨. 우리는 소파에서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눴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조마조마했지만 그것조차 짜릿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물으면 정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첫사랑 이야기, 결혼 생활, 자식 키우던 시절.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아내한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래서 나한테는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같은 후회는 하고 싶지 않거든. 나도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딸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의 갈등, 혼자 남았을 때의 공허함. 정수 씨 만나서 다시 살 것 같아요. 진짜로. 나도 명희 씨가 내 인생의 봄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키스하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어느 날 정수 씨가 정말로 바둑을 가르쳐 줬다. 이번에는 진짜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한 달 후 처음으로 정수 씨를 이겼다. 아, 졌네. 정수 씨가 바둑알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제가 이겼어요. 나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상 줘야죠. 상. 무슨 상? 정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오늘 밤에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소리예요? 명희 씨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오늘 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수 씨의 눈빛이 뜨거웠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줬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을 나눴다. 다음에 또 이기면 또 해줄 거예요? 땀에 젖은 채 나는 물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둑 열심히 배워요. 그럼 매일 배울래요. 우리는 웃으며 다시 입술을 맞췄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에 만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왔다.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도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더해졌다. 정수 씨의 허리가 아픈 날에는 내가 파스를 붙여주고 마사지를 해줬다. 내 무릎이 쑤시는 날에는 정수 씨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겨줬다. 몸은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갔다. 산을 오르다가 쉬면서 정수 씨가 말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진짜로. 누가 먼저 가더라도 후회 없이 가고 싶어요. 명희 씨랑 이렇게 행복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함께 가요. 둘이 손잡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단풍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산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잠든다.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은 사랑을 나눈다. 예전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깊다. 가끔 모텔에도 간다. 우리의 시작점. 그곳에 가면 처음에 그 떨림이 되살아난다. 모텔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들어가기를 정말 잘했다고.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고. 만약 그날 돌아섰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가 증명했다. 황혼의 로맨스. 그것은 단순히 늙은이들의 추억 만들기가 아니다. 진짜 사랑이고, 진짜 열정이고, 진짜 인생이다. 오늘도 정수 씨는 내게 속삭인다. 오늘 밤에 바둑 둘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오늘은 제가 이길 차례예요. 그럼 상은 내가 받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한다. 석양이 우리를 비춘다. 이것이 우리의 황혼.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슴 뛰는 설렘, 사랑하고 싶은 욕망,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명희 씨와 정수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설레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 로맨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